안녕하세요. 나당 워크샵 첫 번째 순서 진행하게 된 박경은 코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은 책톡 12주 성장 모임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나다움 진로 워크북이라는 도서를 활용하여서 앞으로 총 3회에 걸쳐 나다움 진로를 찾아 나갈 수 있는 더욱더 여러분의 커리어를 뾰족하게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의 소개를 해볼 텐데요. 저는 현재 책독학교 FT 과정을 맡고 있고요. 신입사원과 팀장급을 대상으로 조직 문화나 비즈니스 매너 강의를 하고 있고,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취업과 세계설계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과 조직이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들을 돕는 것이 저의 사명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수강생들이 즐길 수 있는 에너지 있는 강의와 코칭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저희 저서로는 나다움 진로 워크북과 알록달록 커리어라는 도서인데요. 한 개인이 자신의 커리어를 발견해 나가는 여정을 담은 나다움 진로 워크북이 있고, 다양한 커리어의 삶을 에세이로 풀어낸 알록달록 커리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3회에 걸쳐서 나다움 진로 워크북을 다뤄볼 텐데요. 먼저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꿈이라는 것. 두 번째,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는 법. 세 번째, 자기소개하기. 네 번째, 죽기 전 하고픈 일을 찾기. 다섯 번째, 나를 설계하기. 여섯 번째, 경험주의자. 일곱 번째, 나만의 커리어를 찾기. 여덟 번째, 일의 가치, 전문성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요. 아홉 번째는 프리랜서의 삶, 열 번째는 삶의 태도를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커리어 디자인 10단계를 지금 이 목차만 봐도 한눈에 다 알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실제로 커리어 코치로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수강생들을 만나고 그들의 커리어를 발견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단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 스스로 커리어 코치라는 직종을 발견하기 이전에 다양한 커리어를 경험하고 그 커리어를 찾아 나가는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책으로 풀어냈습니다. 아담 워크샵 강의를 통해서는 목차 순서대로 조금씩 내용을 다뤄볼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하여서 강의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챕터인데요. 바로 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아마 다양한 단어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어떤 분들은 어린 시절에 꿈꾸었던 자신의 직업군, 직종을 떠올리기도 할 거고, 어떤 분들은 현재 내가 꿈과 현실의 문제에서 고민하고 있는 요소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요, 첫 번째로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꿈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는 어떠한 파워풀한 요소로 인해서 거창한 꿈을 꿔야 한다는 압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현실과 다르기 때문에 아예 꿈조차 꾸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꿈은요, 완성형이 아니라 성장형입니다. 처음부터 완성된 온전한 꿈을 꿀 수 없습니다. 결국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은 미래의 나에게 달린 일이기 때문에 일단 꿈은 거창한 것이 아니기에 내가 원하는 꿈을 꿔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두 번째로는 꿈은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명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하나의 꿈만 꾼다면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꿈은요,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내가 A라는 꿈을 꾼다고 했을 때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고 혹여나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나와 맞지 않는 꿈이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B라는 꿈을 다시 한번 꿀 수 있겠죠. 여러 가지의 꿈을 꾸고요. 하나씩 도전해 가면서 나의 꿈을 좁혀나가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커리어는요, 나와 맞는 커리어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맞지 않은 커리어를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세 번째, 버킷리스트는 촌스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버킷리스트는 말 그대로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요소를 모은 리스트입니다. 인간은 죽음에 가까워 올수록 삶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더 성찰하면서 깊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리스트를 적은 것이 버킷리스트라면 저는 커리어 버킷리스트를 적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꿈은요, 정말 리스트로 적어보아야 진짜 꿈이 될 수 있고,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번째, 나의 꿈에 내 스스로 격려한다. 여러분, 꿈을 꿀 때 많은 사람들이요, 나의 꿈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의 인정과 격려를 받길 원합니다. 그러다가 나의 꿈이 인정받지 않은 상황이 되었을 때, 나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좌절하기도 하는데요. 먼저, 나의 꿈의 가치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믿어주지 않는데 나의 커리어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꿈에 대해서 스스로가 먼저 첫 번째 고객으로서 격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활동을 진행할 텐데요. 바로 미래보드를 작성해 볼 텐데요. 이 미래보드는 여러 가지 형태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재료를 가지고 자유롭게 보드를 작성하실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잡지나 신문에 있는 그림들을 오리셔서 나만의 비전 모드를 완성하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프린트를 하기도 하시고요. 내가 원하는 색깔을 가지고,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보드를 완성하시면서 직접 드로잉을 하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미래의 나는 어떠한 환경에서, 장소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원하는 공간과 장소를 한번 떠올려 주시고,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상상하시면서 그림으로 나열하는 겁니다. 먼저 내가 어떤 모습을 꿈꾸는지를 한번 문장으로 적어보시고 키워드를 나열해도 좋고요. 내가 상상하는 나의 미래 모습을 여러 가지를 두고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원하는 나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 선택하시고 자유롭게 그림으로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미래를 우리가 그려나갈 때 가장 탁월한 방법 중 하나는요, 아무런 계산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원, 환경, 모든 것들이 제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모든 건 가능하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미래를 꿈꿔보는 겁니다. 저의 경우에는요, 오랜 시간 동안 저의 미래보드는요, 수많은 수강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워크숍을 진행하는 그런 그림을 좀 그렸습니다. 실제로 그 수강생은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섞여 있고 분위기는 굉장히 밝고 유쾌한 분위기였고요. 저는 그들에게 뭔가를 전달하는 교육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워크숍 형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미래를 꿈꾸면서 실제로 나는 이러한 강사가 될 거야, 이러한 코치가 될 거야 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그려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커리어 코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신의 미래를 색으로 비유한다면 어떠한 색일까요? 여러분이 마음껏 원하는 색을 떠올려 주시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수강생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분은요, 노을색이라고 표현한 분도 있었어요. 아, 나의 미래를 노을로 표현하고 싶다. 빨강이나 주황 이렇게 안정된 색깔이 아니라 그 노을이라는 건 굉장히 시적인 표현도 될 수 있잖아요. 자연 친화적인 표현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노을이다, 노을색이다라고 표현한 분도 계셨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유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미래를 무지개로 표현해 본다면 그 무지개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자신의 가치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당신의 꿈 보드에 타이틀을 달아준다면인데요. 앞서 미래보드를 작성하신 부분을 토대로 이 보드에 타이틀을 달아주시는 겁니다. 나만의 제목을 달아주시는 건데요. 이 부분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유튜브를 개설한다면 어떠한 썸네일을 가지고 올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이 미래보드를 가지고 상상하시면서 적절한 타이틀을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주의사항은 반드시 꿈에 대해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의미를 담아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으시면 더 좋습니다. 세 번째, 미래의 나의 모습을 그려보니 어떠한 감정이 생기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집중하기도 사실 바쁘게 돌아가는 게 일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한 번 더 그려보시고 그 미래를 그리면서 나는 어떠한 감정이 생겼는가. 그 감정의 실체를요, 더 깊고 깊게 생각하시면서 구체화시키는 게 좀 중요해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안에는 반드시 욕구가 있는데요. 인간의 욕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반드시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표현되느냐, 표현되지 않느냐의 차이점인데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그리시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을 진솔하게 적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혹여나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이 든다라고 하시면요. 정확하게 지금의 감정을 적어주세요. 그것도 좋습니다. 또한 희망적이고 나는 조금 더 이룰 수 있을 거야 라는 감정이 드신다면 또한 그 감정에 솔직하게 반영해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챕터는요.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는 법입니다. 네. 여러분 좋아하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지금 딱 떠오르는 건요. 아이스 라떼를 굉장히 저는 좋아합니다. 제 책의 표지에도, 제 소개에도, 자기소개 문구에도 작성할 만큼 저는 행복해지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고 쉬워요. 내가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아이스 라떼 한 잔을 마시면 굉장히 감정이 전환되고 기분이 빠르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좋아하는 것은요, 굉장히 단순함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해서이기도 한데요.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아하는 것을 가볍고 단순하게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잘하는 것은 남들보다 쉬운 영역이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지 않으셨어요? 유난히 나는 남들보다 글쓰기를 잘하는 편이야. 혹은 남들보다 나는 정리정돈에 있어서 어렵지 않아. 남들보다 나는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굉장히 사교적으로 대할 수 있어. 이러한 강점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처리하는 것, 쉽게 접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잘하는 것, 강점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뛰어넘는 것은 바로 태도이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커리어의 1단계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힘은 반드시 태도에서 나옵니다.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았다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영역을 붙잡고 버티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삶을 바라보는 태도의 힘으로 볼 수 있어요. 네 번째, 잘하는 것은 시간과 비례합니다. 여러분, 전문가는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은 시간과 비례하기 때문에 나만의 무기를 갈고 닦을 수 있는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어주시고 기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잘하는 것을 빠르게 찾기 위해서 노력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시간이 흘러서 그것이 잘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좋아하는 것부터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라이크 템플릿을 제공해 드릴 텐데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번 이 칸에 다 나열해 보시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좋아하는 것을 A4 용지에 정말 다양하게 나열한 적이 있는데 제 기억으로 50가지가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게 무슨 일일까요? 그렇게 좋아하는 게 맞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작고 사소한 것도 저는 지나치지 않고 좋아하는 것으로 나열을 했어요. 예를 들어 저는 굉장히 아름다운 밤하늘을 좋아하는데요. 특히나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있는 아름다운 하늘을 좋아하는 편인데 이렇게 밤하늘이라고 작성하기도 했고요. 또 저는 어, 이렇게 사람과 만나는 그 시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의 취미가 카페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인간 친화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요, 사람이라고 적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에 한계를 긋지 말고 자유롭게 최대한 많이 활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봅니다. 자, 잘하는 것을 한번 적어볼 텐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유난히 남들보다 더 쉽게 하는 것이 반드시 있다, 나에게는. 그리고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강점을 찾을 수 있는 여러 툴을 활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강점 혁명이라는 도서 안에 나와 있는 스트렝스 파인더라는 강점 검사 진단을 통해서 키워드를 분석할 수도 있고요. 또한 요즘 많이 하시는 디스크나 MBTI 강점 툴을 활용하셔서 반드시 키워드를 나만의 키워드로 숙지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잘하는 것 또한 칸을 채워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잘하는 것은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다 작성하진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좋아하는 것은 반드시 칸을 다 채워주세요. 최대한 많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좋아하는 것이 많을수록 잘할 수 있는 영역의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부터 먼저 알아차리는 겁니다. 커리어 코칭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이 부분은 단순하게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만 나열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좋아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제가 적었어요. 그러면 잘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교성이라는 강점이 있을 수 있죠. 이 부분을 동그라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영역, 비슷한 결이 만든 영역이 있다라고 하시면 공통점을 발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점을 나열하시게 되면 나만의 커리어를 찾을 때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과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내가 좋아하는 수많은 다양성 중에 하나를 골라보는 건데요. 이 부분은 자신의 취향을 알아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일 때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가? 본질을 들여다보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이유를 한번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유를 작성하실 때 나만의 경험을 떠올려 보시면서 작성해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여행이라고 좋아하는 것을 작성을 했다면 구체적으로 내가 땡 연도에 이러이러한 여행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점들이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좋았다라고 경험을 나열해 보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좋아하는 것을 잘하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부분은 스킬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 중에 한 가지를 고르셔서 작성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참 많이 있는데 이것을 잘하는 것으로 바꿔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그 방법들을 나열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공부가 될 수 있겠죠. 뭔가 자격증을 취득하시거나 내가 관심 있는 영역에 강의나 교육을 수강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또한 그 분야에 내가 잘하고 싶은 분야에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으로 만들기 위한 필살기는 무엇인가 스스로 그 자원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소개하기인데요.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커리어를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왜 자기소개가 중요할까? 여기서 말하는 자기소개는요,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혹은 직장에 이직을 하시거나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실 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이력서와 더불어 작성하는 툴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새로운 사람과 환경을 만났을 때 나를 알릴 수 있는 수단을 의미합니다. 물론 취업과 관련되어 있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문구 중에 하나로 활용하셔도 좋은데요.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자기소개를 몇 번이나 하게 될까요? 아마 처음 회사를 들어가셨을 때, 면접을 볼 때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자기소개는 항상 하게 됩니다. 그 횟수는 세지도 못할 만큼 나를 소개하는 자리는 계속될 텐데요. 예를 들어 내가 하는 일이 영업직이다라고 하며 수많은 고객을 만날 때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소개를 하게 될 텐데요. 이 자기소개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관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내가 커리어에 대해서 뭔가 전문성을 아직 만들어 놓지 못한 분들, 커리어를 찾아 나가는 분들 중에서는요, 스스로의 가치관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자신감을 먼저 갖는 게 중요한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 문구를 정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를 스스로 자기소개를 하면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임팩트 있는 자기소개를 찾아보는 건데요. 자신의 강력한 한 방을, 첫인상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임팩트 있는 자기소개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서점에 들러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작가 소개란에
그들은 자기소개를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한번 찾아보고 모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려볼게요. 또한 요즘은 SNS 상에서, 프로필 상에서도요, 자기소개를 하는 문구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카이빙을 하시는 것도 추천드려봅니다. 두 번째로는 나만의 강점 키워드를 나열하는 건데요. 스스로의 강점 키워드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를 나열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엮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소통, 배려, 유쾌함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완성해 보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통, 배려, 유쾌함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간단하지만 나만의 강점이 녹아든 자기소개이기 때문에 내가 이 문장을 외칠수록 자신감도 얻어갈 수 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더 명확한 자기소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를 상징하는 단어와 별명을 조합하는 건데요. 어릴 적부터 지닌 별명이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캐릭터 등을 떠올려서 자기소개 문구를 완성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애니메이션이나 여러분이 어릴 적에 봤던 만화 등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내가 정말 흥미롭게 매력적이다라고 느꼈던 캐릭터를 가져오셔서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기소개 핵심 키워드로 삼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드라마나 영화, 책 문구에서 가져온다. 여러분이 주로 시청하는 콘텐츠를 떠올려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구절이나 대사를 가져와서 자기소개 문구에 활용하는 건데요. 실제로 저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인생 영화로 꼽고 있는데요. 그 영화에서 나오는 키팅 선생의 대사 중 하나가 카르페 디엠이라는 대사인데요. 현재를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Seize the day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실제로 현재를 살아라 라는 자기소개 문구를 가지고 내가 후회하지 않는 현재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동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임팩트 있는 자기소개 문구를 조사해서 아카이빙 하신 부분을 한번 적어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셔서 작가들의 자기소개란을 보시고 떠올리는 것들을 작성하셔도 좋고 SNS를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의 자기소개 문구를 가져오셔도 좋습니다. 다양한 레퍼런스를 모을수록 나만의 자기소개 문구에 히트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는 나만의 임팩트 있는 자기소개 문구를 세 가지 정도 작성해 주세요. 이건 후보죠. 그래서 그 중에서 최종으로 지금 나에게 와닿는 자기소개 문구를 선정해 보시는 겁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지금 내가 설정한 자기소개가 평생의 자기소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소개 문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페르소나에 따라서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나 직종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나의 기준에 맞추어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커리어 코칭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나의 강점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 강점을 활용한 나의 경험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강점 키워드를 나열하는 것은 쉽게 접근하실 수 있지만 이후에 그 강점 키워드를 나만의 것으로 소화시키는 작업은요, 반드시 스토리텔링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가진 경험들이 어떻게 그 강점이 활용되었는가, 나만의 인생 레퍼런스를 작성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반드시 예를 들어 내가 대학 시절에 땡땡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강점을 활용해서 이러이러하게 성공적으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라는
경험담을 녹여서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최소 경험은 3가지 이상이겠죠. 두 번째, 여러분이 자기소개를 하는 대상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소개를 할 수 있는 대상을 돌아보시고 쭉 나열해 보시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가 회사원이라면 내가 속해 있는 부서의 같은 부서 사람들일 수도 있고, 다른 부서, 협업하는 다른 부서일 수도 있고요. 또한 내가 만나고 있는 고객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한번 나열해 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존재 질문인데요. 코칭에서는 자신의 존재를 돌아보는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말 깊게 들여다보고 여러분들을 표현해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떠올리는 키워드를 나열하시면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나의 문장으로 완성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나 박경은은 항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로 교육을 통해 함께 호흡하는 코치이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죠.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하는가 한번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시면 좋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자기소개 파트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나다운 워크샵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꿈이라는 것, 두 번째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는 법, 세 번째 자기소개하기에 나온 활동과 커리어 코칭 질문을 한번 작성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 미션을 일주일 안으로 하는 게 어려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질문도요, 2시간, 3시간을 고민할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중에서 특별히 더 중요한 부분은 미래보드를 작성해보고 또 커리어 코칭 질문인 나의 강점 3가지와 경험을 작성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허락한다면 모든 활동과 커리어 코칭 질문을 작성하시고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 2가지라도 작성하셔서 카카오톡 단톡에 업로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추천드릴 방법으로는요, 반드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 가서 나만의 시간, 굉장히 느리게 가는 시간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는 활동들을 꼭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나다운 워크샵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